오징어 게임이란 게임 자체에 전 세계의 어떠한 유력가들, 정치인들, 재벌들이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처리해서 입금했다라는 설정이 아닌가 싶고요. 스튜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약의 박정서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456억이라는 금액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본 짤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3,800만 달러였는데 환율이 너무 올라서 3,100만 달러로 이제 넷플릭스에서 번역이 바뀌어 있는 그런 걸 보고 되게 재밌었는데,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큰 금액이 걸려 있어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뭔가 목숨을 걸고 출연자들이 도전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납득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액수를 설정한 것 같고, 또 그게 이제 사람이 한 명 죽을 때마다 1억씩 적립이 되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은데 숫자를 맞추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있어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에 재미도 느끼고 있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라도 일은 조금씩 계속하지 않을까요? 있어도 일단은 조금 그래도 쉬면서 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싶은 생각은 있네요. 제 기억에 오징어 게임 그 시즌 1에서는 456억 원이 그냥 이제 계좌로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저도 약간 비슷한 의문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드라마 진행할 때 보면은 여기 위에 천장에 이제 불 같은 게 매달려서 현금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여주잖아요. 456억 원이 현금으로 있는 건데 그럼 왜 굳이 계좌로 넣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이 456억 원이 오징어 게임이란 대회에 참가해서 얻은 거잖아요. 이거를 어떤 명목으로 획득한 금원으로 볼지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제 생각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냥 증여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회 상금 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증여라고 생각을 하면은 증여되는 액수별로 세율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율이 10%, 1억 원 초과부터 5억 원 이하까지는 이제 20%, 뭐 이런 식으로 쭉 되는데 30억 원이 넘어가 버리면 그게 세율이 50%예요. 그러면 이제 456억 원이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30억 원이 넘어가는 426억 원에 대해서는 50%. 그럼 대충 이제 세금이 225억 정도 나오겠죠? 이게 이제 증여라고 봤을 경우고, 만약에 이제 증여가 아니라 대회에서 우승해서 받는 상금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조금 나뉘는 게,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는 대회면은 상금의 80%까지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서 경비 처리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승자가 타간 상금에서 나머지 20% 부분만을 이제 기준으로 세금을 뗀다는 건데,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누군가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대회다 라고 하면은 이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상금 456억 원 전부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그 주최하는 측에서 초대장을 보내잖아요. 나름 본인들이 엄격하게 선별을 해서 이 사람들이라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게임에 참여하겠다 싶은 사람들한테만 보내는 거니까, 이거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케이스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정된 일부만 참여하는 케이스라고 보게 된다면 그 456억 원 전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될 텐데, 그럼 이거는 뭘로 분류가 되냐?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요, 일단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국세나 지방세를 내야 될 텐데, 소득세도 똑같아요. 아까 증여세처럼 일정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그게 456억 원 정도 되면은 45%일 거란 말이죠, 세율이. 그거 기준으로 계산하면 결국 뭐 증여세랑 비슷하게 한 220억대 정도 세금이 나오지 않을까. 세금을 이렇게 내야 되니까 현금으로 줬으면은 뭐 제가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기록이 안 남잖아요. 이것도 어떤 드라마적 허용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뭐 거대한 기업이나 아니면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연관돼 있는 걸로 나오니까, 그 게임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거기서 뭐 알아서 잘 처리가 되어서 깔끔하게 통장에 돈이 꽂히는 설정인가 보다 정도로 전 이해하긴 했어요. 일단 저희 같은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2차 한도가 있고, 보통은 이제 1일 1,000만 원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를 은행에 찾아가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하루 만에 이제 총 몇백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그런 건 한도가 풀려 있죠.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는 다 계약서라든가 이런 제반 서류들이 이미 쭉 준비가 되어 있고,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랑도 얘기가 끝나 있을 뿐더러 보통은 그 돈을 이제 대출해 주는 게 은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문제 크게 생기지 않는데, 대리기사를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456억 원이 통장에 들어갔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이란 곳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고객 확인 제도라고 해서 본인의 계좌가 맞는지 이런 확인을 하는 걸 하기도 하고,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일심거래 보고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루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누군가의 계좌로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시스템에서 체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금융기관에 물어보거나 하겠죠. 근데 솔직히 1일에 1,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액수가 물론 큰 돈이지만 이 전체 파일을 생각했을 때 대단히 큰 액수라 생각되진 않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체킹되는 거 외적으로 몇 억 원 단위라든지 더 큰 돈에 관련해서만 특정해서 좀 확인할 것 같고, 일단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456억 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좌로 들어왔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세금을 이제 기타 소득으로 가게 되면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세금 납부가 미비하면은 세무조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국세청에서도 알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이제 성실한 납부를 하신 다음에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저라면은 그냥 증여받은 걸로 하고 증여세를 납부할 것 같네요. 액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상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기타 소득이다 라고 하기에는 무슨 대회의 상금이냐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 오징어 게임 내부에 살인뿐만 아니라 폭행, 상해, 다양한 범죄들이 있는데 조금 설명하기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그냥 증여받았다, 증여세 내겠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네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전 세계의 유력가가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더 잘 처리가 될 수도 있나 하는 의문도 조금 있네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그 유력가들끼리만 이제 관전을 하면서 즐기는 어떤 놀이 같은 거잖아요.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더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들었어요. 먼저 이제 범죄 수익의 정의부터 가야 될 텐데, 범죄 수익의 정의는 이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범죄 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이거나 범죄 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리고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요거까지 이제 범죄 수익에서 유리한 재산들로 보거든요. 당연히 이런 범죄 수익으로 얻은 재산들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이제 추징금 명령이 내려오고, 보통은 그래요. 형사사건을 보면은 예를 들어 내가 사기를 통해서 한 5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그 5억 원 수익에 대해서 추징하는 명령이 내려지고, 그러면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판결이 끝나고 예를 들면 징역이든 벌금형이든 자신이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이 5억 원도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범죄로 얻은 수익이니까. 보통 추징명령이 나오게 되면은 추징명령을 받은 사람이 쓰는 계좌가 동결되거든요. 거기서 돈을 못 빼도록. 어쨌든 상당한 큰 금액을 가지고 있고 이미 시즌2에서는 그걸 현금으로 뽑아서 쓰고 있었다고 하니까 추징명령에 대한 그 돈은 다 납부를 못 하더라도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해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조금 됩니다. 저보다는 이제 심리학이나 이쪽 분들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렇죠. 일단은 시즌 1에서도 경마장에 가는 모습이 나오고 거기서 열광하고, 심지어 이제 어머니께 받은 돈을 딸 생일 선물을 사야 되는데 전부 이제 경마에 탕진하는 모습도 나오고,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독자의 모습이긴 해요. 어쨌든 제가 본 시즌 1의 마지막은 어떤 거대한 음모를 멈추고 싶어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가긴 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게임에 참여를 했지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즐겁고 거기서 이제 도파민이나 어떤 열광을 느끼게 될 수 있으니 있죠.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처음에 참여한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내재된 감정이나 아직 다 해소되지 못한 어떤 중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튀어나온 걸 표현하지 않았을까. 상습성이라는 지표가 생겨요. 같은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다 보면은. 도박의 경우에는 상습 도박으로 따로 처벌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박을 처음 해서 도박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잘 못 받고 그쪽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관련 전과가 이미 있으시죠. 또는 이제 아예 그냥 도박 장소 개설이라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불법 토토나 그냥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저희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는 어떠한 중독적인 면모를 보이는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이제 말씀하시긴 해요. 제가 너무 이런 거에 빠져들어서 이렇게 배웠다, 그만 멈추고 싶다, 자수하겠다라는 의도신 분도 계시고, 뭐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는 합법적인 곳인데 거기서도 이제 본인들이 너무 자주 가시게 되고 자신의 이제 재산이 탕진하신다 느끼시니까 스스로 거기 블랙리스트라는 거에 등재를 해서 난 이제 안 가게 맞겠다 라고 이제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거기에 블랙리스트 등재하셨지만 다른 사설 불법 도박 같은 걸 하시다가 이제 또 자수를 하러 오시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 로또는 당첨이 되면은 농협은행에서 수령을 하잖아요. 1등이 되면은 서대문역 근처에 있는 농협에서 이걸 수령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안 들키고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되게 재밌게 봤는데, 복권에 당첨됐다 이름이 나오거나 실명 공개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는데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에 일단 택시를 타야 된다. 근데 농협 간다고 하면 혹시 로또 당첨된 거 이제 수령하는 거라고 의심할 수 있으니까 서대문 경찰서로 가달라고 해서 거기서 내려서 농협으로 들어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뭐 이런 걸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고. 오징어 게임 참가 서약서인가요? 맞아요. 이런 걸 썼던 것 같아요. 1항, 2항, 3항이 있고, 제1항 참가자는 임의로 게임을 중단할 수 없다. 제2항 게임을 거부한 참가자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제3항 참가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게임을 중단할 수 있다. 일단 보여주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3개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만 봤을 때는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죠. 그냥 뭐 저 내용 중에 게임 자체에 뭐 살인이라든가 관련된 게 포함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이제 민법 103조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서약서 자체는 일단 효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게임 자체에서 탈락이 사망을 의미하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같이 생각하면은 이게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보기는 어렵겠죠.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게임이고 뭐 예를 들어 보드게임을 하는데 너 마음대로 중단 못해? 너 이거 뭐 하면 탈락 처리돼? 보드게임을 중단하고 싶으면 과반수 동의하면 돼 라는 규정이라면 이거는 서로 간에 그냥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자유롭게 계약을 한 거니까 효력이 있겠지만 그 보드게임에서 이제 탈락하면 죽는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얘기가 다르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좀 나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일남 같은 그 배역은 처음에는 참가자로 나오다가 사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모든 걸 계획한 사람 중 하나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상금을 준비하고 관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게임에 영향력을 절대 미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게임에서 살인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범죄들이 일어난 것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러도록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피해가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뭐 일단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방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거기 나오는 이제 마스크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게임 진행에 방해가 되면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잖아요. 그 VIP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면 이제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죠. 일단 살인이다 보니까 살인 교사나 방조는 당연히 처벌이 강할 것이고 심지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456명의 사람 중에 마지막 한 명 남겨 455명을 죽게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시체도 막 소각하면서 거기서 장기 적출 같은 것도 하지 않나요? 그런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 포함하면은 약한 형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를 이제 살인 방조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죽인 주체는 결국에는 그 프론트맨이니까. 다만 이제 그 시즌 1 마지막쯤 장면 정말 오징어 게임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칼로 이제 찌르려다가 그 옆을 찌르고 말았던 거잖아요. 그 전까지 이제 서로 간에 살인의 고인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살인 미수 정도는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드라마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무혐의를 받긴 어렵죠. 왜냐면 죽이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거의 직전까지 나아갔으니까. 근데 이제 어떠한 강요에 의해서 이걸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대 가능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을 때 통상적으로 이런 행위를 할 거를 기대할 수 없다면은 너에게 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건데요. 이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자면 그 상황에서 성기훈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죽일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내가 중단 선택지는 없다. 하면 이제 이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뭐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지 또는 기대 가능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 않을지 이게 나뉠 수 있는데 시즌2에는 좀 내용을 보다 보면 어쨌든 본인이 그 모든 걸 알고 일단 참여해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책임 회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시즌1은 이제 좀 나뉠 것 같습니다. 게임을 멈추기 위해서 참가한 성기훈이 게임에 빠진 듯한 모습도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기대가 돼요. 제가 그냥 단순히 생각했던 시즌2는 똑같이 참여해서 비슷하게 진행되면서 끝나겠지가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들어간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